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7월 18일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미리 한 주 하루 앞서서 뭔가 시장의 정확한 흐름이라든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판단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방송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말에 투자 판단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금주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삼성전자의 왕의 기한, 삼성전자 우리 킹의 기한. 이게 이제 조심스럽게 중요한 키포인트로 올라오죠. 6만 원을 탈환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5만 전자를 벗어버리고 6만 전자로 오는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뭔가 변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 일타바로 삼성전자가 먼저 실적을 14조 원을 발표를 했고 다음에 TSMC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반기에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 같다. 이러한 어떤 그 이슈를 던져주고 여기서 꿈틀거리면서 나머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꿈틀거리면서 금요일 날 미국과 한국 모두 마감을 했다는 거죠. 또한 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동안 중국 롱, 한국 숏이었는데 이게 서로 이제 뒤바뀌어지는 그렇죠? 네. 중국은 숏이고 한국은 롱으로 매수로 돌아서는 그 모습. 중국의 GDP, 2분기 GDP가 0.4%로 생각보다 도 크게 망가지면서 그동안 글로벌 아시아 시장에서 돌던 자금이 중국으로 많이 갔었는데 이것들이 한국과 대만으로 돌아올 그 확률, 이게 전제가 되어야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가 가능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두 가지 큰 움직임이 이번 주에 어떤 모습으로 작용할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한 4개 파트로 좀 쪼개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지겹지만 꼬박꼬박 좀 꾸준히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먼저 금주 시장의 키포인트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죠.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시장, 즉 현물 시장을, 현실 시장을 6개월 정도 선반영하는데 이미 시장은 살짝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을 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서 그동안의 악재들이 선반영되고 이제는 반대로 호재들이 살짝살짝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을 찾는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반등이 지속성이 있는 것인가. 최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고 있는데 지속성, 연속성이 정말 중요하죠. 왜 사는 것인가? 이 이유가 무엇인가? 다음에 중국농 한국 숏은 풀릴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살짝 풀릴 거로 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와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롱숏 플레이는 연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반등 시에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 것인가? 이 네 가지가 이번 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주요 키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을 했는가? 삼성전자는 반등을 살짝 했는데 지속성이 있는가? 다음에 그동안 우리 시장을 괴롭혔던 중국 롱, 한국 숏은 풀릴 것인가? 그리고 반등한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할 것인가? 이렇게 네 가지 키포인트에 맞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주식시장이 아주 강한 상승으로 끝났는데 한번 봅시다. 다우가 2.15, 나스닥이 1.79, S&P가 1.92, 성장주보다는 기존의 전통주들이 많이 올랐죠. 다우가 끝이 굉장히 강하게 끝났습니다. 나스닥도 물론 강하게 끝이 좋았고요. S&P 500도 끝이 좋았습니다. 저는 항상 끝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 시장의 에너지와 심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항상 하루 동안의 움직임 속에서 끝이 어떤 모습으로 끝났는가가 중요한 단기 어떤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을 한번 봅시다. 영국은 1.69, 프랑스는 2.04, 독일은 2.76% 아주 강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이걸 뒤집어 보면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들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고 이제 100bp를 올리든 75bp를 올리든 그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를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9%를 찍으면서 피크아웃을 한 게 아닌가, 이러한 상황. 7월, 8월, 9월 이 3개월부터는 이제 100bp를 오든 75bp를 한두 번 올리고 이제 꺾일 것 같다. 이러한 6개월 후의 상황이 시장이 선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가 고대하던 베어마켓 랠리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주에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삼성전자도 4% 넘게 장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면서 6만 전자를 탈환했는데, 지난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67%나 상승하면서 장이 마감됐다는 것은 우리 삼성전자의 호재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친 게 아닐까, 그러한 요인이 있는 거죠. 원인은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투자를 줄이면서 Q보다는 반도체 업체들이 P를 관리하는, 가격을 관리하는, 수량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P를 관리하는 이 전략, 이익 쪽에 방점을 치는 거죠. 이게 올라가고 사람들이 따라오면 그 다음에 Q를 올리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의 바닥 따지기, 바닥 탈출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EUV의 어떤 그 포토 레지스터, 포토 공정의 가장 핵심 장비를 만들고 있는 ASML의 주가도 4.10%나 오른 거죠. 그렇죠? 네덜란드 회사인데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온 모습들, 전체적으로 TSMC와 연계되어 있는 비메모리 산업 비즈니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로 엮여지는 메모리 반도체, 이 모든 것들이 바닥을 친 게 아닌가,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글로벌 자금 수급상을 한번 봅시다. 외국인은 이번 주에 한국에서 3.3억 달러를 팔았죠. 그렇죠? 네. 인도는 1.4억 달러를 매도를 했고, 대만은 2.8억 달러를 매도를 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이번 주에 0.8억 달러를 매도를 했는데, 살짝 끝이 이제 무뎌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네, 한국과 대만의 끝이, 인도도 그렇고 살짝 무뎌지는 모습. 외국인들이 이렇게 각도가 강하게 팔다가 이제 파는 각도가 살짝 무너지는 이 상황. 여기서 이제 턴에서 우상향으로 살짝 돌아만 쓴다면 주가가 기본적으로 베어마켓 랠리,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봅시다. 코스피를 한번 보면 일주일간의 외국인은 거의 5천억, 4,970억을 샀죠. 1개월 동안에는 2조 정도를 팔았는데, 지난주 한 주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닥을 한번 봅시다. 일주일간 코스닥은 거의 4천억 정도 팔았네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지난 1개월 동안 코스닥을 5천억을 팔았는데, 지난주에 거의 4천억을 팔았으니까 지난 한 주에 집중적으로 팔았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그동안 이제 금리 상승이라든지 100bp 인상설,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코스닥 성장주에 대해서 이익을 계속 실현을 시키면, 이익 실현 시키기보다는 어떤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포지션을 줄였던 모습이 나타나는데, 금주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지 한번 보면 흥미로울 것 같은데, 이걸 예측해 보면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이 바뀌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좀 살 확률이 높다, 이런 가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 주변의 자금 시장 동향을 한번 봅시다. 고객 예탁금은 바닥을 치고 올라오지요. 네, 보면은 고객 예탁금은 55조 7천, 네, 55.2조에서 살짝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용잔고를 한번 볼까요? 신용잔고도 바닥을 치고 다시 살짝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17조 6천억까지 신용잔고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낮을 때 17조 3천억까지 빠졌던 것들이 다시 17.6조까지 돌아서는 신용잔고가 다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개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 공격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일부 용자들이 먼저 신용을 사용해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실적, 즉 이익 동향을 한번 봅시다. 가장 바닥에 있는 게 신흥국들이 살짝 꼬리를 치고 올라오죠. 그렇죠? 선진국도 살짝 올라오고 전 세계가 빠졌던 기업의 이익 동향이 바닥을 치고 EPS가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12개월 포워드 EPS 변화율을 보면 아시아가 3개월 동안 7.6으로 가장 신흥국들이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줄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신흥국 국가별로 12개월 EPS 변화 추이를 보면 중국은 1.0 마이너스, 한국은 마이너스 6.8, 한국이 가장 EPS의 추정치가
안 좋은 부정적인 요인을 많이 보였죠.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에 한번 봅시다. 글로벌 12개월 포워드 퍼 추이를 보면 전 세계 이 까만 게 14배, 그렇죠? 선진국이 14.5배, 신흥국은 10.9배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미국은 지금 16.2배를 나타내고 유럽은 12배에서 11배까지 몰려 있고 한국은 8.3배까지 밸류에이션이 조정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조정을 받기 때문에 한국만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해서 한국이 매력적이라고 보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바보 같은 짓이다, 스투피드하다. 이런 것들은 좀 국내 시각으로 밸류에이션을 보면 안 된다. 우리도 빠졌지만 다른 나라와 다른 국가들이 더 많이 비슷하게 빠졌다면 매력이 있는 게 아니죠. 똑같이 내려오는 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온 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죠. 달러가 무조건 108까지 강세를 보이는데 나머지 통화가 다 빠진 거죠. 일본은 우리보다 더 약세로 가 있고 중국도 우리랑 비슷하게 하락세를, 대만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1,300원 이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 국가 대비 통화가 동시에 같이 약세로 전환되는가, 우리만 약세로 전환되는가,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만 약세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동시에 약세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저에 대한 생각이죠. 자, 전 세계 국가별 이익 증가율 대비 퍼를 보면 여기 이익 증가율은 한국은 이익 증가율도 낮고 퍼도 낮은 그런 모습. 대만과 한국, 독일 이렇게 소위 말해서 글로벌 이제 제조업이 강한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이익도 늘지 않은데 낮은 퍼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중간재를 받아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국가들의 숙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ROE 대비 PBR을 보면 한국은 ROE도 낮지만 PBR도 낮는 그런 모습. 일본, 중국, 독일 이렇게 제조업들이 퍼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만은 이익도 ROE도 높고 PBR도 높은 그런 상황. 평균보다는 살짝 낮아 있는데 일단은 독일, 중국, 일본, 한국 이러한 기업들은 이 ROE도 낮고 PBR도 낮은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그들의 등을 딱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ROE도 늘고 PBR이 낮아야 되는데 ROE가 늘고 PBR이 낮는 상황이 뭐 10년에 몇 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투자하기 좋은 텐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PBR은 낮고 ROE도 낮고 PBR이 낮다면, PBR이 낮은 상태에서 갑자기 ROE, 기업 실적이 증가만 한다면은 정말 좋은 기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밸류에이션을 볼 때 퍼나 PBR의 수준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영업이 EPS가 언제 늘어날 것이냐, 생각보다도 우리가 추정하는 것보다도 언제 확 늘어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가지고 보는 게 주식시장의 변화를 빨리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앞에서 각국의 환율에 대해서 모두 다 빠지고 있다는 미국 달러를 제외, 달러 인덱스만 지금 110까지 근처, 108, 109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유로화도 빠져 있고 엔화는 더 급한 기울기를 나타내죠. 네, 파운드화도 빠져 있고 캐나다 달러만 살짝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스위스 프랑은 빠졌다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 이 정도의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쟁국들이 모두 자국 통화의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할 필요 없다. 다들 약세인데 우리만 강세일 때는 수출 경쟁력에서 죽는 거죠. 먼저 수출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는 이 선순환 구조. 이제 이러한 과정을 좀 지켜보고 속도가 빨리 줄기를 바라는 거죠. 따라서 현재 원화의 약세는 그렇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